근데 사람들이 원고를 보고 하는 거냐고. 다들 너무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앞에 뭐가 있어서 원고를 보고 하는 거냐고 다 그렇게 묻더라고요. TMI,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세움은 아이들이 원하면 이제 접견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법무부의 접견 상황은 어떨까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법무부에서는 사실 모든 범죄인이, 죄인이 자유롭게 접견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접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일반 면회가 있어요. 일반 면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창을 사이에 둔 반 플라스틱의 15분 면회이고요. 그리고 이 접견 일반 면회도 평일에만 가능해요. 평일에 9시부터 4시까지예요.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과 일요일은 접견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미취학을 빼고는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은 그 4시까지 교도소에 평일에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교도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지 않고 교통이 편하지 않아요. 뭐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만 그나마 역에서 가깝지, 대부분은 산 넘어서 물 건너서 이렇게 가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일에 사실은 4시에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우리 아빠가 교도소 갔기 때문에 제가 교도소를 가야 해요 라고 하고 얘기하고 학교를 사실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켜야 되죠. 뭐 체험학습을 갔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평일날 면회를 가기 위해서 학교에는 체험학습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도소 가는 중에 어디 관광 명소가 나오면 거기 잠깐 들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학교에는 보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시간도 사실 평일엔 어렵고, 아이들이 접견을 가는 게 평일에도 힘들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접견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반 접견은. 그리고 스마트 접견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접견은 2015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 가족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견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평일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평일에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고, 또 엄마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접견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모를 만나는 것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접견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움은 그 접견 상황에 대해서 좀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접견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아이들이 쉬는 날은 사실 그때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요. 다행히도 법무부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 평일이 아닌 공휴일 접견이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호주였던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여성 수용자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평일에는 늦게까지, 금요일 날은 늦게까지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미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접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토요일은 아동 만남의 날로 정해서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접견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움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제 느리지만 하나하나 좀 변해 가게 하면서 아이들 친화적인 접견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라고 했잖아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아이와 아빠와 아주 친밀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갑자기 교도소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5살 먹은 남자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이 친구가 되게 퇴행을 했어요. 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대소본도 못 가리고 이제 아빠를 울면서 찾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무 고민을 하면서 저희 선생님한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제 면회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줬고, 이 엄마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면회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와 이제 1년쯤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6살 된 친구가 그 철창을 사이에 둔 일반 접견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가 반대편 문에서 나오는데 이 아이에게는 교도소라는 환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아빠가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아빠가 반대편에서 나오는데 만질 수도 없고 안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빠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펑펑 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이제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대요. 다시는 면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그렇구나. 아이들에게는 비록 교도소이지만 면회를 갈 때는 좀 더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좀 더 아동 친화적인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17년에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지과를 무작정 찾아갔죠. 찾아가서 면회 환경을 조금 더 아동 친화적인 환경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교도소에 어떤 공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 공간을 아동 친화적인 접견실로 좀 만들겠다 그랬는데, 법무부에서도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주교도소를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교도소에 집과 같은 아주 따뜻한 공간, 그리고 아빠가 안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철창을 사이에 둔 공간이 아니라 또 거기서는 같이 책도 읽어볼 수도, 책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면회가 15분이 아니라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아동 친화적인 가족 접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이름을, 그동안은 가족 접견실이란 이름이었는데 가족 세움으로 그 방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순차적으로 다 하나씩 만들겠다라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20년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하나씩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었고, 이 변화는 더 이어져서 수용자 형해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 조항까지 그런 변화를 만들었고, 더불어서 면회를 할 때는 이 수용복이 아니라, 죄수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지침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움은 그런 한 아이의 그 필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게 된 거는 저희 신부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